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시간 참 좋은 투자 상담소입니다. 자, 오늘은 구이서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국내 증시의 박스권 장세가 계속해서 길게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ETF 순자산 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13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자, 지난해부터 꾸준히 성장을 이어온 덕분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어느 정도의 규모로 커진 건가요? 네, 먼저 ETF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우리말로는 상장지수 펀드라고 하는데요.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ETF의 인기는 작년부터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는데요. 2022년과 비교했을 때 지난해 54.2% 성장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글로벌 ETF 자산 규모가 25.6% 증가한 걸 보면 훨씬 높은 성장세를 보인 건데요. 순자산 총액으로만 보자면 지난해 6월 100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11월에는 120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단 3개월 만에 10조 원 이상의 뭉칫돈이 들어오면서 130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건데요. 이 같은 성장세만 유지한다면 올해 연말에는 ETF 순자산 총액이 200조 원을 목전에 둘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ETF 시장의 전성기를 이끈 주체로 개인 투자자들이 꼽히고 있는데 지난해 2달간 2조 원이 넘는 금액을 순매수했다고 하는데요. ETF가 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끈 주된 이유가 뭘까요? 주식하는 분들이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위해서 ETF를 담거나 아예 ETF로 시작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그만큼 안정적인 투자법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한 종목에 몰아서 투자하기보다는 여러 곳에 분산 투자하는 게 좋다는 걸 누구나 아실 텐데요. 하지만 쉽지 않은 게 현실이죠. 그런데 ETF는 개별 종목이 아니라 특정 지수나 섹터를 추종하기 때문에 한 주만 사더라도 관련된 모든 종목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고 한다면 코스피 200 종목에 나눠서 투자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흔히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는데 ETF를 이용을 해서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개별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다 보면 가격 변동에 노출된 위험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ETF는 자동으로 분산 효과가 일어나서 상대적으로 투자 위험이 낮아지게 됩니다. 특히 ETF를 활용하면 채권이나 원자재, 부동산과 통화같이 접근하기 힘든 실물 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비교적 가격도 저렴해서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예, 자, ETF의 인기가 치솟을수록 시장 경쟁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데 실제 이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차별화된 상품들이 끊임없이 출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어떤 상품들이 핫하게 주목을 끌고 있나요? 예, 2002년에 ETF가 처음 상장될 때만 해도 4개 종목에 불과했었는데 현재는 그 개수가 830여 개에 달할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종류도 다양한데 최근엔 금리가 워낙 높아서 은행에 파킹 통장처럼 하루만 돈을 넣어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파킹형 ETF에 대한 매수가 증가했고요. 네. 미국 장기 국채나 배당 성장 ETF와 관련된 상품에도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화면을 보니까 유독 이 미국이라는 글자가 눈에 띕니다. ETF 시장에서도 미국 증시에 대한 관심이 무척 큰 것 같은데 주된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미국이 다른 국가의 주식 시장보다 규모가 크고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앞서 보신 상품들은 모두 국내에 상장된 ETF인데 최근엔 미국 시장에 상장된 ETF에 직접 투자하기 위해 해외 증권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은 국내에 비해서 개별 종목 정보나 시장 정보를 파악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한 ETF로 거래하는 수요도 적지 않은데요. 물론 해외 계좌를 통해 미국 시장에 상장된 ETF를 직접 거래하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직접 환전해야 해서 수수료 비용이 든다거나 연간 250만 원이 넘는 차익에 대해선 22%의 양도세가 부과되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투자하셔야 하겠습니다. 예. 자, 이 올해 들어서는 최초 수식어를 단 이 테마형 ETF도 많이 출시가 되고 있더라고요. 어떤 종목들을 주로 눈여겨보면 좋을지요? 예, 테마형 ETF는 말 그대로 특정 산업군의 종목을 한데 묶고 투자할 수 있게 만든 건데요. K-팝 팬이시라면 우리나라 4대 대형 엔터사들로 구성된 테마가 있고요. 바이오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비만 치료제인데 글로벌 비만 치료제 기업만으로 구성된 것도 있습니다. 네네. 또 투자의 기저로 유명한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를 추종할 수 있는 ETF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자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테마형 ETF는 당시 시장에 주된 관심을 받는 종목들로 구성되다 보니 이미 고평가된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 투자할 때처럼 쏠림에 유의하면서 매수와 매도 시점에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오히려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중단기적 투자에 더 적합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어떤 계좌로 거래하는 게 좋을까? 이런 부분도 고민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ETF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ETF의 종류와 투자할 수 있는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된 ETF에 투자하기 위해선 증권회사에서 해외 주식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를 거래할 땐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ISA나 IRP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고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되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히 살핀 후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예, 혹시 계좌 말고도 ETF 투자할 때 주의할 점 또 뭐가 있을까요? 흔히 좀비 ETF라고 하는데요. 거래량이 적을수록 매수 매도 호가의 차이가 심해서 수익률이 실제 지수에서 벗어나는 추적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TF 종목을 선택할 땐 일일 거래량이 최소 40만 주 이상인 것을 추천드리고요. 레버리지, 환해지, 인버스 등 여러 옵션이 붙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품 구성을 정확히 알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구희서 이사님과 함께 ETF의 인기 비결과 최신 동향에 관해서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